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불러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나은아, 큰엄마가 묵은지 필요하다고 하는데 좀 가져다 주고 와봐. 싫어. 큰엄마가 필요한 건데 오빠들이 직접 오던지 해야지. 왜 맨날 나한테만 심부름 시키고 그래. 그렇지 않아도 준혁이 보내려고 했다는데 지금 친구가 와 있어서 어렵게 부탁한다잖니. 큰엄마는 지금 요리하던 게 있어서 못 올 것 같으니까 부탁한 거고 말이야. 큰엄마가 너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알면서 그런다. 그러니까 잠깐만 다녀와. 알았어. 내가 금방 다녀올게. 라며 엄마 손에 들려있던 봉투를 들고 급히 집을 나섰는데요. 큰아빠가 아파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 큰엄마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우리 가족 모두 큰 집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큰엄마가 큰아빠를 모시고 병원을 다니는 동안 부모님이 사촌 오빠들까지 돌봐주곤 했으니까요. 다행히 큰아빠는 완치가 됐고 이제는 직장 생활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지만 큰엄마가 부모님을 많이 의지하다 보니 우리는 지금 사는 곳에 터를 잡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밥이 떨어지거나 반찬을 만들거나 하면 서로서로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같이 밥을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큰엄마가 묵은지를 가져다 달라는 말에 엄마가 준 봉투를 들고 큰 집으로 향했는데요. 큰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엄마가 반기며 혀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예쁜 나은이 왔죠요? 큰엄마, 잊은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저는 대학생도 아니고 어엿한 직장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직장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가 50살이 돼도 우리한테는 귀여운 나은이일 뿐이야. 우리 집안의 하나뿐인 귀한 딸이잖니. 큰엄마가 제보를 꼬집으며 장난스레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촌오빠 방문이 열리더니 큰오빠와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은이 왔냐? 회사는 잘 다니고 있지? 그럼 내가 사회성 하나는 엄청 뛰어나잖아. 회사에서도 완전 인싸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 나대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눈치껏 행동해. 알았어. 걱정하지 마. 제가 큰 소리를 치며 방긋 웃고 있었는데요. 큰오빠 친구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큰엄마에게 말했습니다. 큰엄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조금 더 이따 가지 그래. 아니에요. 엄마도 밥 다 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밥 먹어야죠. 큰아빠는 아직 안 오신 거예요? 큰아빠는 오늘 회식이 있다고 좀 늦게 온다고 하더구나. 큰아빠 술 마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잔소리를 했더니 큰엄마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래서 딸이 있어야 한다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 회식에 참석은 해도 절대 술 안 마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술이 진짜 안 좋은 거라고 하니까 절대로 못 마시게 해야 해요. 알았어. 큰엄마가 절대 못 마시게 할게. 라며 큰엄마가 다시 활짝 웃었는데요. 큰아빠가 투병을 할 때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거든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사촌오빠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은아, 지금 통화 가능해? 괜찮아. 평소에는 전화도 잘 안 하더니만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너 혹시 저번에 봤던 내 친구 기억나? 친구? 누구 말하는 거야?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심부름 왔을 때 잠깐 봤던 내 친구 말이야. 라는 사촌오빠 말에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억나는 것 같아. 그래? 혹시 얼굴도 기억나는 거야? 아니,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냥 키가 오빠랑 비슷했던 것만 기억이 나.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갑작스레 친구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에 심상치 않음을 느낀 채 물었는데요. 순간 사촌오빠 입에서 믿겨지지 않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도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사실은 그 친구가 너 보고 한눈에 반했다면서 자꾸만 소개해달라고 난리잖아. 내가 내 사촌동생은 절대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렸거든. 근데 자꾸만 졸라대서 한 번 말해본 것뿐이야. 나한테 반했다고? 대체 왜 반했다는 건데?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나머지 제가 되물었는데요. 네 얼굴 보고 반한 것도 반한 건데 그날 네가 우리 엄마랑 얘기하는 거 보고 완전 반했대. 뭐? 그때 큰엄마랑 무슨 얘기를 했더라? 몰라.
암튼 우리 엄마랑 너무 잘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하면서 소개해달라고 계속 조르잖아. 근데 건우가 말이야, 집이 엄청 잘 살아.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상관이 많지. 이왕이면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면 편하게 살 거 아니야. 거기다 건우가 성격도 좋아서 내가 말 꺼낸 거야. 친구들한테 평판이 엄청 좋은 편이거든. 사촌오빠가 친구 자랑을 늘어놨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촌오빠 친구라 선뜻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제가 정중히 거절했어요. 오빠, 아무리 그래도 오빠 친구인 게 걸려서 난 좀 그래. 오빠가 알아서 잘 말해줘. 그런가?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지? 그렇지.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지. 라며 제가 다시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요. 사촌오빠도 이해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사촌오빠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큰 집에 자주 갈 수밖에 없었기에 오며 가며 사촌오빠 친구를 자주 만났습니다. 제게 관심을 보인 뒤로는 더욱 자주 큰 집에 와 있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같이 밥도 먹게 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져 갔는데요. 아무래도 사촌오빠 친구라 저도 조금은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셋이서 어울리는 날이 많아졌고 사촌오빠 친구와 저는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다려주는 모습에 약간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뛰어나게 예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제게 일편단심인 모습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뒤 우리는 여느 연인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중간중간에 사촌오빠가 남자친구에게 잔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내 동생이랑 같이 있는 거야? 지금 들어가고 있어. 내가 12시 안에는 데려다 주라고 했잖아. 나은이가 내 동생인데 이러면 곤란하지. 알았어. 지금 집에 다 와가.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여행 가고 그런 건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다니까. 라며 남친이 전화를 끊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와, 완전 잔소리꾼이 따로 없다니까. 오빠가 원래 잔소리가 좀 심한 편이야. 근데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당연하지. 근데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했다가는 가만 안 둘 것 같은 포스야. 사실 내가 나은이 더 좋아한다고 했을 때도 준혁이가 좀 탐탁지 않아 했거든. 아무래도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라며 남친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사귀는 동안 큰 문제 없이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사귄 지 1년이 다 되어가자 남친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었기에 조금 더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친이 부모님께 소개를 하고 싶다고 어찌나 졸라대던지 간단하게 밖에서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식사가 나오기 시작하자 남친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 준혁이 사촌 동생이라면서요? 아, 네. 준혁이를 오래 봐서 성실한 거 잘 알고 있죠. 준혁이한테 들어보니 어머니랑 큰어머니 사이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가족이니까요. 아니지. 원래 동서지간에는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서로서로 위해주고 잘 챙긴다는 말에 감동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나은 씨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같이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생신이라든지 제사, 김장 그런 거 말이에요. 아, 네. 큰아버지께서 아프신 뒤로는 가까이 살면서 모든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은 씨 어머니가 준혁이 형제를 키우다시피 했다면서요. 아무래도 큰엄마 큰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신 날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마 아버지가 사촌 오빠들을 보살펴야 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집 찾아보기 힘든데 그 얘기 듣고 아주 마음에 들더라니까. 우리도 형제만 있는데 맏며느리감으로 나은 씨같이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딱일 것 같더라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 건우 병이로 된 집도 이미 있으니까 그냥 혼수만 해오면 될 거예요. 그 아파트가 위치도 좋아서 학군도 좋고 그러니까 한동안 이사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나은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건우 앞으로 상가도 하나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월세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결혼하게 되면 나은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편하게 살림만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 네. 그런데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그냥 다니면 되지 뭐. 근데 결혼하고 나면 아마도 생각이 바뀔걸? 라며 남친 엄마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웃고 있었는데요. 사촌 오빠에게 남친 집이 부자라는 말을 얼핏 듣기는 했지만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자인 듯해 보였습니다. 그날 남친 어머니가 입고 있던 옷가백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으니까요. 남친 아버지 또한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왠지 모르게 저만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남친 어머니가 어찌나 말을 많이 하던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잠시 후 식사가 끝나고 남친이 집에 데려다 줬는데요. 기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나은아, 우리 부모님은 네가 진짜 마음에 드는 모양이야. 그럼 다행이긴 한데 오늘 조금 놀랐어. 놀라다니? 왜 놀라? 아니, 건우 씨네 집이 잘 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길래 하는 말이야. 건우 씨 이름으로 된 아파트랑 상가 있다는 말도 그동안 안 했었잖아.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그리고 그걸 내 입으로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골빈 여자들이 죽자고 달려드는데 굳이 뭐하러 말하겠어. 사실 그동안 몇 번 여자들 만나봤는데 다들 우리 집이 부자라 나를 좋아했던 거고 나를 온전히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건데 사실 1년 넘게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거든. 처음에는 어찌나 순수한 척을 하던지 너무 쉽게 믿었는데 결혼 얘기 나오고 하면서 결혼하면 회사 그만두고 살림만 하겠다. 대신 한 달에 500만 원씩 용돈을 달라부터 해서 결혼 선물로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백을 사달라고까지 하는데 그동안 나를 속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두 말 안 하고 헤어졌어. 1000만 원짜리 백을 해달라고 했다고? 맞아. 결혼 얘기 나오자마자 백부터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때 내가 정신 못 차리고 그 여자랑 결혼했어 봐. 아마 100% 이혼남이 되어 있을걸?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랑도 상극이었을 것 같더라니까. 근데 나은이 너는 엄마가 진짜 마음에 드나 보더라고. 그럼 다행이긴 한데 집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난 오히려 걱정이야. 사실 난 명품 그런 거 잘 모르거든. 그러다 보니 어머님이랑 대화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며 제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지만 남친은 오히려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남친 부모님과 몇 번 더 식사를 했지만 딱히 불편하게 하지도 않았기에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갑자기 열이 나고 감기 몸살 기운이 심해져서 급히 동네 병원에 갔지만 며칠이 지나도 차도가 없자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바람에 기겁을 한 채 엄마가 큰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지금 시간 괜찮아요? 시간 괜찮으면 병원 좀 같이 가자고 연락했어요. 제가 아픈 게 아니라 나은이가 계속 열도 안 내리고 그러길래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지 뭐예요. 무슨 일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무서워서 혼자 갈 수가 있어야 말이죠. 알았어요. 그럼 같이 가요. 라며 전화를 끊은 뒤 급히 큰 병원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 두 분과 함께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니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엄마가 눈물까지 흘렸고 큰엄마가 엄마를 달랬어요. 동서가 이러면 나은이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맘 단단히 먹어야지. 나은아, 큰엄마가 볼 때는 혹시나 싶어서 정밀검사 해보는 것 같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우리 예쁜 나은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는 큰엄마 말에 제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날 큰엄마가 있어서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른답니다. 결국 입원까지 하게 됐고 의사 말이 간염이랑 신장염도 의심된다면서 당분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던지라 엄마가 다시 눈물을 쏟았는데요. 그 뒤 저는 열흘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남친과 남친 부모님도 병문안을 와주셨기에 엄마가 두 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지만 의사가 말하기를
간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건 아니라고 하면서 한 일주일은 푹 쉬어야 한다며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얘기해 줬습니다. 다행히 회사에는 병가 신청이 가능했기에 병가를 낼 수 있었고 남친에게도 퇴원을 했다고 연락을 했더니 남친이 찾아와서 잠깐 만났어요. 그런데 그날 남친이 평소와는 다르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나은아, 그럼 이제 몸은 괜찮아진 거야? 완전히 나은 건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더 푹 쉬라고 하더라고. 그럼 다음 주부터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겠네? 병원에 다시 가봐야겠지만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라며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는데요. 남친이 반가운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나은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우리 집은 이맘때쯤 김장한다고 말했잖아? 김장?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건 왜 물어? 사실 김장할 때 우리도 너네 집처럼 친척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하거든. 아, 가족끼리 사이가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역시나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남친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작은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김장에 참석을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나은이 너 시간 괜찮은지 엄마가 물어보라고 하셨거든? 아무래도 너네 집에서 김장도 많이 해보고 그랬으니까 맑게 잘 알아들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사실 부모님이 김장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서 김장할 때만큼은 무조건 가족들이 다 참석을 하거든. 그래? 근데 내가 몸이 아직 안 좋아서 말이야. 라며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몸도 몸인데 결혼도 안 한 저까지 불러서 김장을 시킨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도 남친이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나은아, 친척들하고 미리 얼굴 익히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김장하면서 친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미안한데 나도 김장을 해봐서 알지만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내가 아직 몸이 그럴 상태가 아니야. 의사도 앞으로 몸 관리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했고 말이야.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제가 다시 거절을 했지만 남친이 설득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게 아니겠어요. 나은아, 네가 이번에 김장만 잘하면 우리 엄마가 용돈도 두둑해 주실걸? 거기다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다들 용돈도 주실 건데 그 돈만 해도 몇백만 원은 될 거야.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 집이 워낙 잘 살다 보니까 김장 조금하고 그 정도 돈을 단숨에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집안이 얼마나 되겠어. 라는 남친의 말에 할 말을 잃은 채 멍이 앉아 있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제가 잠시 넋을 놓고 앉아있자 남친이 신나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 네가 노트북 사려고 돈 모으고 있다고 했잖아. 근데 네 월급 안 봐도 뻔한데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모아서 노트북 사느니 이번에 김장 한 번 하면 바로 노트북 살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라 그 말이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가끔 보면 네가 막 순수한 척 고상한 척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 앞에서 장사 없는 거 아니겠어? 이 돈이라는 건 말이야. 사람을 참 행복하게도 만들고 비참하게도 만들거든. 생각해봐. 그때 니네 큰아버지 아프셨을 때도 돈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며.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1도 없거든. 넌 나랑 결혼하는 걸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그러니까 내 말은 김장 그까짓 게 뭐라고 우리 엄마한테 밉보이려고 하냔 말이야. 아마도 그때쯤 남친이 본심을 드러나기 시작했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모든 것을 돈으로만 연결짓고 있는 거 같아 보였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정이 떨어졌던 것 같았어요. 물론 남친 말처럼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날 남친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돈의 노예로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남친에게 딱 잘라서 말했어요. 난 건우 씨네 김장하는데 절대 참석 안 할 거니까 더 이상 말 꺼내지 마.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엄마한테 찍힐 수 있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난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니. 내내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 건우 씨랑 헤어질 거야. 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이미 정이 뚝 떨어졌거든. 결혼도 안 했는데 아픈 사람한테 김장시키려고 하는 거 자체가 많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놓고는 뭐라고? 가족끼리 사이가 좋아서
다 같이 김장을 해? 가족끼리 사이가 좋으면 아파도 무조건 김장해야 하는 거야? 두말할 거 없고 우리 헤어져.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암튼 나 건우 씨랑 결혼해서 노예로 살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 골라서 결혼해. 준혁 오빠한테는 내가 알아서 잘 말할 테니까. 라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남친이 펄쩍펄쩍 뛰고 난리법석을 피워대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사촌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사촌오빠가 단숨에 뛰어왔고 놀라서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라는 사촌오빠의 말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자 사촌오빠가 분노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나은이도 아직 몸도 안 좋은데 와서 김장을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알아듣게 말했거든? 근데 계속해서 김장에 참석하라고 하잖아. 근데 오빠도 알다시피 지금 내 몸이 많이 안 좋잖아. 이 몸을 어떻게 김장을 하러 가겠어. 그것도 그건데 결혼하기 전에 김장하러 오라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놓고는 뭐라는 줄 알아? 김장하러 가면 건우 씨 가족들이 돈 줄 거니까 그걸로 노트북을 사래. 이게 말이야 방구야? 오빠한텐 미안한데 난 정 떨어져서 더 이상 못 만나겠어. 제 말에 사촌오빠 눈이 싸늘하게 희번덕거렸습니다. 순식간에 남친에게 달려들어 소리쳤거든요. 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내 동생 아픈 거 뻔히 알면서 김장하라고 한 게 사실이야? 이제 결혼할 건데 김장 좀 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그래? 그리고 맨날 돈에 쪼들리는 것 같아서 김장에 참석하면 우리 부모님이 돈 줄 거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니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니들 그러는 거 다 자격지심이야. 원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격지심 같은 거 절대 없거든. 준혁이 너도 말이야. 내가 뭐 사준다고 하면 돈 없으면서 맨날 됐다고 하잖아. 그게 자격지심이 아니고 뭐겠어. 남친이 오히려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남친과 사촌오빠가 멱살까지 잡고 싸우고 말았습니다. 결국 부모님과 큰엄마까지 와서 둘을 뜯어말렸는데요. 남친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바람에 경찰서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남친 부모님이 경찰서로 들이닥쳤고 자초지종을 듣고는 제게 소리쳤습니다. 김장 좀 하라고 했다고 이 난리를 피워? 순진해 보이길래 부려먹기 편할 것 같아서 좋게 봐줬더니만 생긴 거랑 완전 딴판이네. 니들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든 거 가만 안 놔둘 참이니까 그런 줄 알아. 쥐뿔도 없는 것들이 꼴에 자존심을 잃나 보네. 라는 남친 엄마의 도발에 또다시 사촌오빠가 움찔했지만 우리가 오빠를 뜯어말렸습니다. 그 뒤 쌍방과실로 어떻게 둘이 합의를 했고 물론 저는 남친과 바로 헤어졌습니다. 그날 집에 오는 길에 큰엄마가 사촌오빠를 나무랐어요. 넌 제가 저런 사람인 줄 모르고 나은이한테 소개해 준 거야? 돈 있다고 좀 요새 부리긴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죠. 그리고 쟤네 집이 워낙 부자다 보니까 결혼하면 나은이가 편하게 살지 않을까 싶었어요. 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큰엄마가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소리쳤는데요. 사촌오빠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말했습니다. 전에 아버지 아파서 병원에 계실 때 수술을 몇 번이나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작은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굽신거리면서 돈 빌리는 거 봤어요. 그때 우리한테 돈이 있었으면 작은엄마가 그런 꼴 당했겠어요? 준혁아, 네가 그걸 다 봤단 말이야? 엄마가 놀란 채 사촌오빠를 바라봤는데요. 사촌오빠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은엄마가 그 아줌마한테 매달 나눠서 갚을 거라고 하면서 돈 빌리는데 그 아줌마가 작은엄마를 막 무시하면서 돈 빌려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은이도 부잣집에 시집가면 돈 걱정 안 하고 잘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나은아, 오빠가 정말 미안해. 라는 사촌오빠의 말에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때 우리는 다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냈기에 사촌오빠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난리를 친 뒤 전남친에게서는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고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다니던 회사에서 인정받고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더욱 인정을 받아 빠르게 승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동안 회사 선배와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고 결혼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뜻밖의 장소에서 전남친과 조우했는데요. 거래처와 미팅이 있어서 미팅 장소에 나갔더니 그곳에 거래처 담당자로 전남친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놀랐는데 전 남친도 많이 놀랐던지 할 말을 잃은 채 멍이 바라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날 거래처와 미팅이 잘 될 리 없었고 전 남친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미팅이 끝나자마자 사촌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사촌오빠가 기가 막힌 말을 해줬어요. 그 인간 얘기해줘봤자 좋을 거 없을 것 같아서 말 안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친척 중 한 사람이 건우 아버지 사업체 격리부에서 재무 관련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는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장부를 조작해서 법인 계좌에 있던 돈을 몽땅 빼돌려서 잠적했다고 하더라고. 그 바람에 회사가 한순간에 힘들어졌다는데 지금은 부도가 났다나 봐. 맨날 자기네 집안 화목하다고 자랑하더니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사기치고 도망갔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니까. 그 사기친 인간은 해외 어디로 도망가서 지금까지 못 잡았다는데 걔네 집은 쫄딱 망한 거지 뭐. 암튼 그때 내가 그 인간한테 널 소개해준 건 진짜 미친 짓이었어. 내가 다시 한번 사과할게. 라며 사촌오빠가 또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 남친이 회사로 전화를 걸어와서 제게 다시 한번 미팅을 잡아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지만 이미 미팅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가 한둘이 아니었기에 안 된다고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돈 자랑을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